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건강을 챙깁시다. 제 동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시국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제가 건강을 회복한 노하우 중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만 제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개인적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유튜브에 많은 건강 관련 동영상들이 올라오긴 한데 본인들 경험도 안 하고 책만 읽고 올린 거든지 아니면 상당한 의지가 필요한 것들이 많아서요. 저는 제 경험에 의한 것만 말할 거고 기본적으로 귀차니즘이 강한 사람이라 제 방법론은 엄청 힘든 건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 비결 이런 강연하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워낙 건강 체질을 타고난 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체질이 건강치 못한 분들에게 별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이분들은 기본적 체질이 좋아요. 상당히 건강해요. 그 건강 때문에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요. 이머머 박사님 진짜 대표적인 분이 그분 건강법이라고 하는 게 그분한테는 통할지 몰라요. 그분은 워낙 타고난 건강이 좋으신 분 같아요. 보면 첫째로는 커피 등 카페인 포함 음료수의 섭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여기엔 커피, 콜라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국은 바카스도 있죠. 네. 기본적으로 카페인 음료수는 몸의 미네랄 밸런스를 깨든지 깨진 걸 더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카페인은 신경 말단에서 칼슘 이온의 배출을 촉진해서 각성을 시키는데 이거 일종의 가불이에요. 가불. 뭐냐면 하루에 쓸 에너지를 미리 당겨 쓰는 셈이에요. 시간이 지난 뒤 신경 말단에서 배출할 칼슘 이온이 남지 않아서 더 힘들어져요. 커피를 많이 마시면 장기적으로 스트레스 내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개인적 경험으로는 맞는 말 같아요. 디카페인 커피도 마시지 말라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화공약품으로 카페인 제거한 거 아니면 이산화탄소나 스위스 워터 프로세스로 제거한 거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디카페인 커피의 경우 일반 커피의 카페인 함유량의 3% 정도 카페인은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감한 분들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커피를 마셔야겠다라고 하면 커피보다는 인삼차나 인삼 제품이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 물론 인삼에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 제외하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밀가루와 육류를 같이 먹는 건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라는 겁니다. 햄버거나 짜장면, 피자 같은 음식은 힘든 육체 노동을 하시는 경우 아니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삿짐 나르면서 새참으로 드시는 그런 경우 아니면 드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치킨이라고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치킨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밀가루로 옷 입혀가지고 튀기는 거잖아요. 세 번째로 되도록 튀김을 드시는 걸 삼가하고 굳이 튀김을 드시고 싶으면 집에서 튀겨 드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양을 최소화해야 돼요. 튀겨 먹는 거 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최악이 밀가루 플러스 고기 플러스 그래서 튀기는 건데요. 대표적 경우가 이제 탕수육 그리고 치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음식은 정말 힘든 운동이나 노동하시는 경우 아니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한국 분들은 이걸 갖다 저녁에 밤참으로 먹어요. 밤참으로. 그것도 술하고 같이 맥주하고 같이 최악입니다. 진짜. 건강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드시더라도 조금만 이제 입맛만 좀 만족시키고 드시고 마시는 게 좋은데 그렇게 사람 뜻대로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비타민C를 하루에 최소 500mg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하루 5000mg 정도를 추천합니다. 제가 하루에 5000mg 먹고 있습니다. 많이 드시는 분은 하루에 10,000mg, 10g 정도 드신다고 하는데 저희 경우에는 이제 5000mg만 복용해도 몸이 확실히 나아지더라고요. 다섯 번째로 모든 종류의 가당 청량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루칼로리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특히 콜라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콜라는 용도가 진짜 지로칼로리 콜라는 세척제로 적당합니다. 일반 콜라는 고기 젤 때 핏물과 기름 뺄 때 유용하고 사람이 마실 만한 음료는 아닙니다. 여섯 번째는 매운 김치 말고 물김치나 백김치를 많이 먹으라는 겁니다. 유익 유산균과 이로 인한 유익 부산물 자체가 매운 김치보다 백김치, 물김치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콜라겐이 많이 들어간 식품을 먹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보통 콜라겐이 많다고 알려진 돼지 껍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섭취해서 소화 흡수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 족발 등은 콜라겐 식품이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냥 맛과 식감으로 먹는 거죠. 일본어로 스지라 불리는 소의 인대, 힘줄이죠, 힘줄. 그리고 닭발의 콜라겐이 소화 흡수가 훨씬 잘 된다고 합니다. 수구레라는 소의 껍질 아랫부분에 악효질이 있는데 이 역시 좋다고 합니다. 서구에서 팔리는 콜라겐 가루 대부분이 이를 가공해서 제조한 겁니다. 참고로 저는 이런 종류 가루 사서 먹고 있습니다. 저는 술하고 담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를 안 하는 게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실감은 사실 잘 안 됩니다.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도?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술하고 담배를 갖다 피다가 팍 끊어가지고 몸이 확 나졌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다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튼 제 경험에 따르면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나지는 않더라도 스트레스 내성 개선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댓글 다시는 것보다 이거 다 실천해 보시고 효과가 어떤지 댓글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저한테 효과가 있었던 방법이 다른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벨,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